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시스템공학 중에서 수질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수질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내용으로서 물은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물은 모든 생물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를 하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질 오염을 예방을 하고 물의 건전한 보존과 절약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질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ppm이라고 합니다. parts per million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밀리그램 per litra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농도가 낮은 상태의 물질을 표현하는 용어가 ppb라고 합니다. parts per billion이라고 ppm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이 1인 경우에, 근데 비중이 1이 아닌 경우에는 밀리그램 per 리터에다가 비중을 나누어주면 우리가 그 값을 동일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S라고 해서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이런 걸 제외하고 물 속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녹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비중이 1보다 낮아서 떠다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하면서 표현을 SS, Suspended Sol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판단 기준은 BOD라고 해서 Bio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떤 조건 속에서 20도씨 5일간 항온조에서 소비된 용존산소의 양을 가지고 이 수치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BO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로서는 우리가 DO라고 하는데 Dissolved Oxyge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COD라고 해서 Chemical Oxygen Demand, 그러니까 생물에 의해서 산소가 소비되는 것을 우리가 BOD라고 그러는데,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어떤 화학 물질을 통해서 산화될 수 있는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을 CO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DO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뜻이냐, 그 정의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특히 이 산소는 물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온도, 물의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속의 DO는 적어지게 될 것이고, 수온이 낮아지게 되면 물속의 DO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범위는 대개 7.5mg per litre 이상을 매우 좋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5.0mg per litre 이상을 보통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2mg per litre 이하를 나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BOD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물속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분해를 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입니다. 그 말은 유기물질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져다가 CO2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의 요구량을 우리가 BOD라고 합니다. 높은 BOD라는 것은 유기물질의 함량이 많아서 거기에 붙어있는 탄소를 많은 산소가 들어가서 CO2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높은 BOD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기물질 함량이 적은 것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낮은 BOD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급수와 그 이상의 물의 등급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 1급수는 BOD 1mg/L 이하, 2급수는 BOD 3mg/L 이하를 우리가 2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Electrical conductivity, 자정작용, 부영향화, 적조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Electrical conductivity는 전기전도도로서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 특히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무기물질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전기전도도라고 합니다. 그 비저항계수는 밀리지멘스 per 센티미터, 1cm의 지멘스의 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무기물질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수돗물은 많은 무기물질이 없어진 양이고, 또한 우수, 정유수 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리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물에 유기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을 때 상당한 거리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시간이 경과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속에 녹아있는 DO가 미생물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작용을 셀프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영양화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부영양화라는 것은 질소와 인의 유입으로 인해서 주로 녹조가 발생하는 데에 따라서 그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녹조는 담수와 저수지에서 또는 정체 수역에서의 하천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조라고 합니다. 그 적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용존되어 있는 질소인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항만, 임해산업단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생태계에서 유기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면 환경용량, 그러니까 그 한정된 공간 또는 체적 내에서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물속에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분해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